지금 이 쿠에트 플로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내부의 어떤 유동입니다. 어떤 경계가 밖에 둘러싸여 있고 한쪽 경계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내부의 유동이 어떤 모양을 가질 것인지 이걸 이제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통해 유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고 이 쿠에트 플로우의 여러 가지 어떤 이론적인 아이디어란 어떤 조건들을 지배방정식에 반영해 가지고 식을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런 식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우리가 지배방정식을 쓸 때 벡터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운드 Q,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G는 라운드 X, 라운드 F, 비스코스, 라운드 Y, 라운드 F, G, 비스코스. 점성항과 비점성항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2차원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변수는 4개가 되겠죠. 그죠? 좀 더 크게 써보면 로 U, 로 V, 로 E 토탈 에너지죠. 이고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여기는 로 U 그리고 로 U 제곱 플러스 P 로 U V 그 다음에 로 U 엔탈피 토탈 엔탈피 이렇게 쓰여지죠. 라운드 로 V U 로 V 제곱 플러스 P 로 VH 고 점성항은 컨티뉴어티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타우 XX 타우 XY 라운드 X 라운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열 전달량 Q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그 다음에 쉬어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이걸 비스코스 디스페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0 타우 YX 타우 YY 그리고 요건 QX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QY 방향으로 열 전달량입니다. 플러스 타우 V 식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요거는 XI 요것도 이건 YI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 내적을 해서 스칼라 양이 나오고 즉 어떤 특정한 방향 X 방향으로 쉬어 스트레스가 3개의 컴포넌트가 있고 그걸 속도 벡터가 내적한 놈 이런 형태로 식이 표현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CFD로 이걸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쿠에트 플로우에 맞도록 특정한 조건을 지금 찾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X방향으로 무한히 긴 평판입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속도 분포는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양을 X방향으로 미분한 놈은 0이다. 즉 X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이 관계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유동은 V 방향으로는 어떠한 유동도 없죠. 지금 실제 문제는 유동이 난류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Y 방향 속도 성분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유동이 반듯한 유동은 세상에 없죠. 막 유동이 이렇게 막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레미나라고 가정을 했고 또 스테디고 유동은 레미나입니다. 난류 성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미나고 incompressible 비압축성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 스테디이기 때문에 또 시간으로 어떤 양을 미분한 놈도 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incompressible이니까 밀도는 콘스탄트가 될 겁니다. 밀도는 콘스탄트고 또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도가 콘스탄트인 문제, 그리고 뭐 물 같은 곳 이런 데서 물이 흐르고 유동이 레미나 상태에 있다면 속도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 또 온도의 변화도 크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뮤는 실제로는 온도의 함수인데 이놈도 그냥 콘스탄트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시간에 대한 미분량 없어지고 X방향 변화량 없고 그죠? 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Y방향 속도가 없으니까 V는 항상 0입니다. 그죠? 그래서 V가 있는 놈들 다 없애버립니다. V가 있는 놈 0, 0, 0, 0 이게 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른쪽에 있는 놈들, 왼쪽에 있는 놈들은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남는 방정식은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남는 놈은 라운드 Y의 타우 YX는 0이다는 것이 남고 Y 라운드 여기 압력 P가 있죠. 그죠? 여기 압력 P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압력 P가 있고 이것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YY 이 성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 Y분의 여기까지는 조건이고 그죠? 이 식을 써보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YX는 뭡니까? 뮤의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라는 식이 되고 그죠?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그리고 Y방향으로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YY인데 타우 YY는 뭡니까? 뮤의 라운드 V를 Y로 미분한 놈입니다. 근데 V는 0이니까 그죠? 이놈은 결국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Y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 가지는 방향은 의미는 Y방향으로는 압력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압력도 X방향만의 어떤 함수일 텐데 X방향으로의 함수도 X방향으로는 어떤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엔 이 유동에서 이 판과 위쪽에 움직이는 판과 아래에 고정된 면 두 개가 사이의 압력은 그냥 상수값, 특정한 상수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을 압력의 변화가 힘으로 작용해서 유동의 어떤 이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쉬어 스트레스가 이 문제에 작용함으로써 속도 변화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쿠엣 플로는 그 모멘텀 즉 비스코스 폴스 쉬어 스트레스가 모멘텀을 일으켜서 만드는 유동이다. 그래서 모멘텀 드리븐 플로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압력의 변화가 유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관유동 같은 겁니다. 이건 단면을 딱 잘라보면 그냥 두 개의 평판 사이의 유동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힘이
압력차라는 것이죠. 그런 유동이 관유동 같은 것이 이제 pressure driven flow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남는 놈은 라운드 y 라운드 마이너스 qy 다트 플러스 타우 yi 속도 벡터, 이 식이 남고 요걸 다시 풀어 써보면 라운드에 qy라는 놈은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죠. 그죠? 이거 더하기 타우를 풀어 써보면 타우 yx 곱하기 u, 그죠? 그래서 u를 앞에다가 써보면 u 타우 더하기 v 타우 yy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2차원 문제니까. 자, 이 항은 살아남아 있고 여기서 타우 yx는 위에서 살아남아 있는 항이고 요 세 번째 항은 v가 0이니까 이놈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식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 더하기 u 곱하기 뮤 라운드 u 라운드 y는 0,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요 식 1번식 x 모멘텀에 관한 1번식. 근데 이 1번식은 u로만 표현되어 있으니까 1번식을 풀면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나올 거고, 자, 1번식에서 속도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u와 u의 미분, 이거 결정이 되죠. 그러면 이 2번 에너지 이퀘이션에서의 이 2번식은 온도에 관한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문제를 풀게 되면 우리가 이 속도와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자, 1번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뮤는 콘스탄트라고 했으니까 뮤를 밖으로 딱 빼내서 보면 뮤 곱하기, 그리고 u는 x의 함수가 아니고 오직 y의 함수니까 뮤의 d, dy의 라운드 du, dy가 되고 이놈은 뮤 곱하기 d 제곱 두 번 미분한 놈이 되는 것이죠. 이놈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u를 두 번 미분한 놈이 0이니까 한 번 미분하면 상수고 그 다음 한 번 더 적분하면 직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이 속도 분포가 직선이라는 것을 a, y 플러스 b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속도 분포가 y방향 요 밑에 점에서는 속도가 0이어야 되고, 그죠? 요 위쪽에서는 점착 조건에 의해서 물체 이동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ue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이는 직선의 모양을, 즉 속도가 y가 올라갈수록 직선의 분포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경계 조건은 y가 0인 곳에서 0이고 그리고 y가 d인 곳에서 u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솔루션은 uy는 d분의 ue 곱하기 y가 되겠죠. 물론 이 최종적인 특수해는 평판, 만약 아래쪽 판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도 동일하게 나올 테고, 그죠? 직선 둘 사이의 관계는 직선의 분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속도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최종 해는 달라지지만 그 둘 사이가 직선의 분포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되겠죠. 이 관계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까지 유도를 해봤습니다. 그럼 shear 스트레스라는 놈은 타우 xy는 뮤
du duy니까 이놈은 mu 곱하기 d분의 ue가 된다. 즉 shear 스트레스가 상수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shear 스트레스는 어떤 지점에서든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두 판 사이의 유동은 서로 직선으로 이렇게 분포되는 것이 자연히 균형을 이루는 솔루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균형이라는 게 속도가 똑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자연이 선택하는 균형은 서로 이 공기 분자, 이 유체의 분자 하나하나를 그냥 개체라 생각하면 얘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느끼는 상태, 이것이 자연이 선택한 결과고, 서로 속도는 다르지만 걔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주는데 속도가 똑같은 것이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걔들이 받는 스트레스, 작용하는 힘이 똑같은 상태로 이 유동을 만들므로써 이 모멘텀을, 유동의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변화의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속도의 분포는 이렇게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분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식에서 에너지 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y 라운드 파 라운드 t 라운드 y 더하기 u 뮤 라운드 u 라운드 y는 0이다 라고 썼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엔탈피, 자, 엔탈피라는 놈은 CP 정압 비열 곱하기 온도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여기서 어떤 프란틀 넘버, 열을 다룰 때 이 프란틀 넘버가 매우 중요한데, 이 프란틀 넘버는 카파분의 뮤 CP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H 자리에 이렇게 넣어서 보면 라운드 Y 라운드가 있고 CPT니까 그죠? 그 CP분의 카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H. 그러니까 H랑 T가 서로 비례하는 건데 그 비례상수가 CP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식입니다. 그저 우리가 조금 다루기 쉽게 식을 바꾸는 것일 뿐이고, 그냥 저대로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어도 뭐 동일한 결과를 얻겠죠. 이거 더하기 u는 그대로 두고 뮤 이걸 2분의 뮤에 u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제곱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배가 붙어 있을 때 u 제곱을 나누면 2u가 되니까, 그죠? 붙어 있을 때니까 결국 저 식은 2분의 뮤 라운드 y 라운드 u 제곱, 이렇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0이니까 양변을 카파로 나누고 CP를 곱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y, 여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h 플러스 2분의 프란틀 넘버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제곱,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수로 곱해져 있으니까 이 식은 미분을 밖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라운드 y 제곱분의 즉 두 번 미분한 놈의 엔탈피 플러스 2분의 프란틀 넘버 u 제곱과 같은 식이 될 겁니다. 이놈이 0이라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양을 두 번 미분한 놈이 0이 나오면 이 분포는 직선의 분포가 되죠. 그래서 조식을 보면 h 플러스 2분의 프란틀 넘버 u 제곱 b a y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속도 분포 u는 d분의 ue y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u 제곱 자리에 대입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건 이 엔탈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엔탈피는 결국 온도에 관한 얘기니까 경계에 해당되는 y가 0인 곳에서 온도를 이 문제에서는 정온 콘스탄트 템퍼러처 월, 즉 벽의 온도를 일정하게 둔 거죠. 그죠? 실제로 온도가 완전히 일정한 건 없죠. 마찰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이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온도가 일정하다는 이상적인 상태를 놓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엔탈피는 벽에서의 엔탈피로 표현할 수 있고 CP만 곱하면 되니까요. Y가 D인 곳에서 온도는 또 TE로 표현되어 있네요. 그 엔탈피도 E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가 0인 곳에서 대입을 해보면 HW는 Y가 0이니까 U도 0이고요. 그죠? 이게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Y가 D인 곳에서는 HE 플러스 2분의 프란틀 넘버 U는 D분의 UE이고 Y가 D니까 결과적으로 요 항은 UE의 제곱이 되고 그죠? 이것은 AD 플러스 B는 HW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HW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에 주어져 있는 이 A라는 놈은 D로 나누면 되죠. HE 마이너스 HW를 D로 나누고 더하기 2D분의 프란틀 넘버 UE 스퀘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해 보면 H는 마이너스 2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 D분의 Y의 제곱이 될 테고 그죠? 이것은 D분의 HE 마이너스 HW 곱하기 Y가 되고 그죠? 근데 요걸 이제 D분의 Y라고 하면 여기에 D분의 Y가 올 테고 그죠? 이거 더하기 2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이 올 테고 여기에도 A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D분의 Y가 오겠죠. 그리고 B는 HW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G는이 아니고 H는 여기에 더하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 Y에 관한 H 함수는 HW 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더하기 자 D분의 Y 묶어내면 HE 마이너스 HW 플러스 2분의 이걸 이렇게 쓰죠. 프란틀 넘버 곱하기 2분의 U2 제곱 2분의 U 제곱 이것은 이제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죠. 그죠? 자 이거 곱하기 D분의 Y 마이너스 프란틀 넘버
2분의 U2 제곱이고 여긴 D분의 Y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즉 엔탈피나 온도나 같은 의미니까 이 사이에 열의 분포는 2차 함수의 모양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위와 아래 벽의 온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리 결정이 되겠죠. 최종적인 함수의 모양은. 그죠? 자, 이게 콘스탄트 템퍼러처 월일 때의 어떤 솔루션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의 이제 어떤 특수한 형태들을 조금 살펴보면 만약에 위와 아래의 온도 분포가 똑같다. 온도가 똑같다. 그 말은 이 HE랑 첫 번째 케이스로 TE하고 T월, 즉 위아래의 온도가 똑같다고 했을 때 이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H는 HW 플러스 이 중간의 값이 없어지죠. 그죠? 이거 없어지고 이 프란틀 넘버 2분의 U2 제곱에 D분의 Y가 될 테고, 그죠? 이 마이너스 프란틀 넘버 2분의 U2 제곱 D분의 Y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모양을 가집니까? 자, 이 두 평판이 있고 위쪽 벽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도가 TE, TE로 벽의 온도랑 두 개가 똑같은 거죠. 두 개가 똑같다면 이 함수의 모양은 자, 온도의 분포가 이쪽 방향으로 즉 온도가 즉 중간에 가운데 지점의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죠? 온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함수가 구성되죠. 그죠? 왜냐면 제곱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니까 그죠? 이걸 앞으로 가는 축을 x축이라고 하면 그 x축이 을 기준으로 위로 볼록한 함수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속도 분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위아래가 대칭이 나오니까 그죠? 이 중앙 지점의 온도 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중앙 지점이니까 2분의 D죠. 그죠? 2분의 D를 넣어보면 H는 HW 플러스 2분의 PR UE 스퀘어가 있고 2분의 D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빼보면 4분의 1이고 그죠? 이놈은 HW 플러스 8분의 PR UE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CP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T, 즉 중앙지점 2분의 D의 온도는 벽의 온도 더하기 8CP B열이고 프란틀 넘버 UE 제곱 만큼 이만큼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내려갈 수는 없나요?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에너지를 잃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 아니고 마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이 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거꾸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8CP 프란틀 넘버 UE 스퀘어 이 항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여기 원래식으로 보자면 요 항 때문에 나왔죠. 만약에 우리가 마찰 자, 지배방정식에서 보면 이 항은 열 전달량이고 그죠? 열 전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항이고 이 항은 우리가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그죠? 점성 소산항입니다. 이 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쉬어 스트레스 즉 마찰이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갖고 움직이면서 발생할 때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놈은 마찰 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비비면 열이 나죠. 그죠? 손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손이 뜨거워집니다. 왜 뜨거워지냐면 마찰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저놈이 뮤를 만약 우리가 0이다 라고 치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는 위아래 온도가 똑같다면 그 사이의 온도는 그냥 직선이 되죠. 온도가 그냥 모든 유동 온도에서 똑같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위아래 온도가 위쪽 온도가 T이고 아래쪽 온도가 TW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의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직선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마찰이 없이 마찰이 열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사이의 온도는 그냥 평형, 그냥 그저 쭉 열이 일정하게 전달되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죠. 열이 일정하게 전달이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열 전달이라는 게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니까 온도의 기울기가 일정하면 열이 일정하게 전달되는 거죠. 이와 같이 2차 함수의 어떤 모양을 가진다라는 것은 결국 마찰이, 즉 유동의 마찰이 유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열전달 특성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속도와 달리 이 유체 내에서 마찰일이 점성 소산이 결국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임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중앙점의 온도는 이와 같이 되고 그 이제 요 값 자체야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필요한 양들을 다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이제 강의 자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속도 분포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서 자 에너지 이케이션이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줄여냈고 요거는 이제 히트 컨덕션을 나타내는 항이고 이놈은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점성 소산 이건 열 전도 그 두 개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거기서부터 온도 분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적분을 수행하고 경계 조건을 적용한 후에 속도 프로파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요걸 대입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자,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표면에서 열 전달 양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아래 온도가 일정한 양을 온도가 일정한 문제 T2, T월 이렇게 온도 값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온도 분포는 이와 같이 이차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면에서 이 온도의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러면 안에서 유동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그죠?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면 유동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이놈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동 내부에서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과 양쪽 벽을 통해서 빠져나간 열이 똑같기 때문에 이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벽에서 과연 얼만큼 열 전달이 일어나는지 그걸 계산하려면 Q 닷트는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죠. 그죠? 또는 뭐 이걸 그 엔탈피로 표현하면 그냥 CP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벽면에서 열 전달을 구하기 위해서 엔탈피를 Y로 미분해 보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구한 거. 그러면 상수항은 사라질 거고 여기 있는 항 이렇게 남고 이게 상수가 되고 그 다음 항은 그냥 Y의 분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 전달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카파 CP 라운드 H 라운드 Y를 구하는데 하나는 Y가 0인 곳 아래쪽 벽, 또 하나는 Y가 이놈이 0이 아니고 D겠죠. D인 곳 이렇게 값을 계산을 해보면, 자, 그래서 Y가 0인 곳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CP분의 카파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에서 Y에 0 넣으면 되죠. 매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HE-HW 플러스 2분의 프란틀 넘버 UE 스퀘어가 되고 D가 요 아래 D분의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나누기 D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CP분의 카파라는 놈은 프란틀 넘버분의 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Y가 D인 곳에서는 자 여기서 뭐 딴 건 다 똑같은데 이 부호가 싹 달라진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위아래에 직선의 어떤 속도 이 둘 엔탈피 차로 인한 놈 외에 아래쪽으로는 이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위쪽으로는 이만큼 플러스가 되는 부호는 거꾸로 됐는데, 결과적으로 위와 아래쪽에, 즉 온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위와 아래쪽으로 나가는 열전달량이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 위쪽과 아래쪽에 온도 분포가 똑같다, 온도가 같다, 그러면 HE-HW는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나가는 열전달량은 부호가 바뀌는 이유는 방향이 바뀌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 열전달로 빠져나가는 에너지의 양은 위아래 똑같게 되겠죠. 온도가 똑같다면.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쉽게 말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창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예를 들어 뜨거운 여름인데 밖에서 이제 뜨거운 공기 때문에, 태양열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뜨거운 공기 때문에 열 바깥쪽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유리가 온도가 그 열이 창문을 통해서 열이 들어오니까 창문의 안쪽 유리면도 뜨거워지겠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에어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접착형 에어컨을 딱 붙여놓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열을 빨아들이고,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어, 에어컨으로부터 열을 줘가지고 온도를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빠져나가는 열이 어딘가로 누군가가 빼주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에어컨이든 아니면 주변으로 퍼져나가든 아니면 어떤 고유한 기계 장치의 냉각기든 그렇게 해야 온도를 유지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자, 요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아래쪽 벽을 단열재를 써가지고 스티로폼 같은 경우로 단열재를 썼다. 그렇게 되면 Q 다트가 Q 다트인데 Y가 0인 곳에서는 열전달이 없겠죠. 단열재니까. 즉, 이 벽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벽에서 Q다트가 0이니까 Q다트는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니까 결과적으로 이쪽 벽에서는 단열벽, 이런 데를 단열벽이라고 부릅니다. 단열벽에서는 라운드 T, 라운드 Y가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 온도 분포로 보자면 즉 여기서 면에 수직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벽면의 온도와 그 내부 안쪽에 온도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분포를 그려보면 위쪽은 정온 벽면이고 실제로는 온도가 계속 바뀌겠죠. 그죠? 열전달이 일어나는 벽이고 그래서 온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면은 온도의 기울기가 없는 이런 어떤 온도의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내부에서 마찰로 인해서 생긴 에너지가 정온벽이면 에너지 마찰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단열이니까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죠? 빠져나가지 못한 에너지 마찰열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온도를 높이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서로 혼재돼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론적으로 우리는 그런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보다시피 속도 분포는 벽면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속도 분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점성 효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도 분포는 이와 같이 직선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점성 효과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면 매우 낮은 저속에서는 저값이 그렇게 큰 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P 비열 계수가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온도도 큰 값을 가지는데 운동 에너지 유의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아주 저속 유동에서는 마찰열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고속으로 베어링이 아주 고속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체가 극초음속 유동 표면에서는 경계층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근데 이 경계층 내에서도 당연히 마찰이 일어날 테고, 그죠? 그럼 저 때는 마찰로 인한 소산, 즉 마찰열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표면을 녹일 만큼 큰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열을 고려하게 되면 온도의 분포가 이런 이차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온도가 내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내부의 온도는 올라갔지만 이 기울기를 즉 이 표면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양쪽으로. 근데 만약에 한쪽 면이 단열이다. 한쪽 면이 단열의 온도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면 단열의 온도 분포를 가진다라고 하면 열은 위쪽 벽을 통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고 아래쪽은 못 빠져나가니까 그 열이 결국 유체의 온도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열벽 쪽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문제를 이래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단열벽인지 정온벽면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벽에다가 그냥 에어컨을 딱 붙여놓고 이 에어컨은 전격 출력대로 뭐, 뭐 1kW다. 그럼 그 말은 열을 1kW씩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파워니까 그죠? 1kW를
라는 얘기는 1kJ의 에너지를 계속 초당 밖으로 빼내는 에어컨이 되겠죠. 뭐 그것도 경계 조건으로 주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열 전달량 마이너스 카파 라운드 T 라운드 Y라는 놈이 결국 1kW니까 그죠? 1000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온도 9배가 얼마여야 되는지 우리가 거꾸로 환산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계 조건을 줄 수도 있고, 이 온도 경계 조건은 문제에 따라서 매우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 조건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 경계 조건을 줄 때, 만약에 조금 전에 그 문제라면 y가 0인 곳에서 경계 조건이라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y는 0이다. 이게 경계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y는 d인 곳에서는 t가 t2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온도의 분포를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도 분포와 온도 분포는 경계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강의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점성소산, 즉 마찰열, 쉽게 말해서 마찰열입니다. 마찰열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즉 많은 경우 저속 유동들, UE가 매우 작은 경우, 사실 지금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하고 저속이니까 인컴프레서블이죠. 근데 거기서 뭐 속도가 매우 작은 경우에 마찰열이 매우 작다. 처음부터 없애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고려하는 이유는 간단한 상황에서 이 마찰열이 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슈어 스트레스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점성 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직선의 분포를 가지게 되고, 그 말은 모든 곳에서 자, 이 지점에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흐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열 전달과 이 지점에서의 열 전달량이 똑같다는 거죠. 직선이고, 그럼 열 전달량은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결과죠. 온도가 높고 낮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열 전달량은 퓨리에로로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점성소산을 생각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차함수, 즉 기울기가 계속 달라지니까 열 전달의 특성도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차함수니까 각 지점마다 기울기가 다르죠.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요 대칭선, 여기서 기울기가 0이니까, 그죠?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열전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요 표면, 물체의 표면이 되겠죠. 그때 온도 분포라든지 열전달량을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디아베틱 월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벽에서 열전달량이 0이다. 이것이 아디아베틱 월, 이게 단열, 아디아베틱이 단열벽입니다. 스티로폼을 대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열전달량이 0이니까 거기에서 온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이 조건을 써서 식을 유도한 후에 벽에서의 온도를 구해보면 아디아베틱 월에서의 온도는 바깥 온도에다가 ECP분의 UE제곱 프란틀 넘버만큼 더해진다. 우리 앞에서 위아래가 온도가 같을 때 중앙 지점의 온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거기 2분의 1 지점 대입해보면 8분의 1이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축적된 열 에너지가 훨씬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온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계수 하나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플로의 토탈 엔탈피는 기준을 이 유동의 바깥 영역입니다. UE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거를 최종 에너지의 기준이라 생각하면 엔탈피에다가 운동 에너지 더한 놈이 토탈 엔탈피가 될 겁니다. H0.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H0는 요 바깥에 존재하는 놈의 그 토탈 엔탈피고, 그죠? 그러면 그 토탈 엔탈피에서 H0에서 H2를 빼게 되면 운동 에너지죠. 그죠? 즉, 이 유동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판이 어, 가해주는 운동 에너지의 양이 H0-H1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HE와 H 아디아베틱 월 간의 차이, 즉 운동 에너지가 2분의 UE 제곱만큼 더해졌고 그 벽의 온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디아베틱 월의 온도가 얼만큼 더 올라가느냐를 생각하는 게 이 계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커버리 팩터라고 부르고 여기서 지금 뭐 T아디아베틱 기준으로 엔탈피나 온도나 똑같죠, 그죠? 아디아베틱 월은 TE, 그죠? 더하기 ECP분의 프란틀 넘버 UE 제곱 마이너스 TE고, 그죠? T0는 2분의 UE 제곱이죠. T0 마이너스 T는. 그죠?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뭐, 아래 위 다, CP가 H0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ECP가 있어야죠. 그죠? CP가 있고. 그래서 이거 위아래 싹 정리해보면 프란틀 넘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리커버리 팩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프란틀 넘버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란틀 넘버가 1이라는 얘기는 H0나 즉 T0랑 T 아디아베틱 월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벽면에서 저 아래쪽 벽면에서 속도가 0입니다. 그죠? 벽면에서 속도가 0인데 자, 프란틀 넘버가 1이라고 하면 속도가 0이니까 당연히 온도도 전온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속도가 0이라고 해서 이게 토탈 템퍼러처 또는 토탈 엔탈피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프란틀 넘버가 만약 달라진다 하면 그 프란틀 넘버의 비율만큼 전온도와 아디아베틱 월의 템퍼러처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즉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놈은 열 에너지고 이놈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주어진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그죠? 밑에 항 요만큼이고, 그러면 여기서 T 아디아베틱 월에서 T2를 뺀다 에너지로 생각하면 아디아베틱 월에서의 엔탈피랑 외부의 엔탈피, 즉 바깥쪽의 열 에너지랑 내부 요 바닥면의 열 에너지의 차만큼이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운동 에너지만큼이 돼야 되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전환되는 비율이라는 것이 이 프란틀 넘버만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란틀 넘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꼭 위에 평판이 아니더라도 꼭 또 속도가 뭐 직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표면에 그 에어포일이나 발사체 이런 뭐 물체 표면에서 경계층이 이렇게 발달하죠. 그럼 이 경계층 바깥을 요 부분만 생각하면 여기는 물론 곡선이 직선이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열전달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 테고 그죠? 그럼 이 경계층 바깥에 토탈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여기가 아디아베틱 월이다. 그러면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 분포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T0의 온도일 거고 그죠? 요 표면에서는 아디아베틱 월이라고 하면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온도가 뭐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놈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즉 운동 에너지를 얼만큼 열 에너지로 바꿔내느냐, 그 비율이 프란틀 넘버고, 그죠? 이 문제에도 동일하게 리커버리 팩터는 프란틀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틀 넘버가 근데 만약 프란틀 넘버 1이다. 1인 유동이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몽땅 다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신기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프란틀 넘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